지난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치러졌다. 결과는 알파고의 승리.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지시하면 따르는 그런 컴퓨터와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하지만 편리와 진보 이면에는 인간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상태에 가서 우리가 윤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제압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인문학의 우연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이 나아갈 길이고 이 영역을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대와 버팀목이 돼주는 시대의 나침반. 인문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 사학과 김기봉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의 역할입니다. 제 전공은 역사학입니다. 역사학적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할 거고요. 같이 하는 연세대학교 김영철 교수님은 그것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김영철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인류를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들을 제작하고 각종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간과 더불어서 공진화해 나갈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인문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로봇을 필요로 하는가? 로봇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편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전문가들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간의 설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 인문학을 통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마지막에 남은 희망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문학에는 세 가지 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으킬 새로운 변화의 시대. 인문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보자. 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공지능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지는 아시죠? 예, 인공지능을 정의를 하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기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 계기는 아마 올해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이언스 픽션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에 들어온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과학자가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추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했는데 올해 알파고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우리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컴퓨터의 연산력이 인류 전체의 뇌 연산력보다 추월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영화가 먼저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에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남자 주인공이 남이 편지 대피라는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사만다하고 첫 대면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컴퓨터를 딱 키니까 사만다가 하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만다가 이제 그땐 사만다가 아니죠. 나는 사만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만다라는 이름을 지금 졌는데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기 이름 짓기라는 책에서 18만 개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고른 거다. 근데 0.2초 걸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백지 상태로부터 사만다는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하고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진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인류가 10,000년 동안에 축적한 모든 지식을 축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시간과 공간을 떠납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인공지능이란 실체가 어떤 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포스트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은 인간 이후에 어떤 존재인 거죠. 이거를 인류 종의 진화로 볼 것이냐, 인류 종의 종말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포스트 휴먼한테 우리가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주제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비유기적 생명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것이 탄생을 통해서 인간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런데 인간성에 관한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휴머니티스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문학은 도대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 책 태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인류가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문장입니다. 인류가 신을 발명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류가 초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인류가 다른 차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가 신적인 능력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신적인 능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갖게 됐을 때 인류한테 어떤 미래가 열리는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류 종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스티븐 호킹도 인공지능을 경고합니다. 이건 인류의 종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 멸망에 이르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마지막에 남은 희망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왜 인문학인가? 판도라 상자를 연 마지막 희망으로서 인문학이 그걸 할 수가 있는가? 그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인간과 인간 삶의 조건에 관한 탐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인문학에는 3가지 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저는 이걸 인문학 산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인문학 산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새로운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생물학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전환의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의 본문에 첫 번째 이런 예를 듭니다. 도킨스가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란 행성에 왔었을 때 가장 신기한 존재가 인류종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근데 이 인류종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가졌을까? 문명의 발달이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것 같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진화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대한 관념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체와 연결성 속에서 탄생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진화의 관점에서 보는 게 생물학적 전환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탐구한 학문이 뭡니까? 제가 아는 역사학입니다. 근데 역사학에서 다루는 시간은 기껏해야 5,000년입니다. 이걸 역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화 생물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시대는 선사시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무의미하고, 선사시대는 생물학을 알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의 차원이 역사시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류가 많은 시간을 선사시대를 살았습니다. 5,000년 이전에 대부분의 인류의 시간은 선사시대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포스트 휴먼이라는 종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지능을 갖게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능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진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이 아까 언급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과학계의 고전으로 꼽히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라고 말한다.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체가 서로 돕는 이타적 행위 역시 결국에는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이기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인간